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뉴욕의 워싱턴 스퀘어 파크, 워싱턴 스퀘어 공원에 세워진 워싱턴 아치 앞에 있습니다. 이 워싱턴 스퀘어는 히피 문화의 본산이라고 알려진 곳인데, 그것은 70년대 이야기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 워싱턴 아치는 뉴욕에서 첫 번째 대통령으로 취임한 워싱턴을 기리는 기념비인데, 19세기 말에 만들어졌다가 2004년에 다시 재건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주변은 NYU, 뉴욕 유니버시티의 캠퍼스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NYU는 월스트리트의 금융 전문가로서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배출한 학교입니다. 이쪽 방향입니다. 대충. 이 뉴욕에 와서 뉴욕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뉴욕은 어떻게 보면 세계의 수도죠. UN 본부가 있으니까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지만은 세계의 수도는 뉴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느냐. 로마가 지배하던 시기에 로마가 서구 문명 세계의 수도였던 것과 같습니다. 이 뉴욕은 면적이 서울시와 거의 비슷합니다. 784평방킬로미터, 그리고 인구가 854만, 또 비슷하죠. 약간 서울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나 주변 지역, 아니 메트로폴리탄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 지역을 합치면은 인구가 2370만 명입니다. 2370만 명이고, 여기에 부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어떤 계산에 의하면은 이 메트로폴리탄 지역까지 합치면은 GDP가 1조 4천억 달러, 국가 랭킹으로 내면은 세계에서 12등, 뉴욕 하나로서 세계에서 12등의 강국이 된다고 그럽니다. GDP로 그렇습니다. GDP로. 뉴욕은 원래 1626년에 네덜란드 사람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네덜란드와 영국이 해상권을 놓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1664년 영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관할권이. 뉴 암스테르담이라는 이름이 뉴욕으로 바뀐 것입니다. 1664년 당시에 영국 왕이 요크공, 듀크 오브 요크, 요크공의 이름을 따서 뉴요크라고 했습니다. 뉴요크. 저 맞은편에 보이는 저 건물은 당겨보겠습니다. 예, 요 피레침 같은 게 꽂혀 있는 저 꼭대기가 전망대입니다. 저 건물이 원월드 빌딩입니다. 원월드. 저 서 있는 데가 2001년 9.11 테러로 무너진 트윈타워 무역회관이죠. 월드 트레이드 센터 바로 옆에서 세운, 어떻게 보면 도전적으로 세운 건물입니다. 저 꼭대기는 380m 됩니다. 이 뉴욕은 일찍부터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와서 산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뉴욕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왜 알카에다가 공격을 했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장악한 뉴욕의 가장 상징적인 건물, 그 안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포함한 이 서구 문명의 심장부를 공격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뉴욕에 사는 유대인들 숫자가, 놀라지 마십시오,
150만 명입니다. 150만 명. 물론 이스라엘이 인구가 800만인데 여러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 2천만 명의 유대인 중에서 제일 밀집도가 강한 데가 바로 이 뉴욕입니다. 수백 년 동안 세계 유대인들이 뉴욕으로 왔습니다. 뉴욕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주로 진출한 곳이 이 금융, 그리고 변호사, 의사, 이런 전문 직종, 그리고 문화, 예술 부분,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언론입니다. 언론. 이 뉴욕을 세계의 수도라고 할 때 그 영향력은 여러 면에서 나오지만은 첫째는 금융에서 나옵니다. 금융. 세계 경제에 피를 공급하는 금융이 월스트리트 중심으로 이 뉴욕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입니다. 언론. 뉴욕타임스, 그리고 CBS, ABC, MBC 같은 언론이 타임스퀘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뉴욕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의 여론을 큰 여론을 이끌고 또 세계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예술 부분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미술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 건물들, 그리고 패션 거리 등등, 그리고 유대인들이 잘 하는 게 이 보석 가공입니다. 보석 가공. 이 유대인들은 핍박받고 추방당하는 것을 겪으면서 이 농업이나 제조업은 잘 하지 않고 이동할 때 가장 간단한 고가가 바로 보석이죠. 보석. 그래서 보석 세공에 또 보석 유통에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여기 뉴욕에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뉴욕은 그 이미지가 첫째는 다양성입니다. 뉴욕에서 쓰이고 있는 말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800개 언어가 뉴욕에서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에 사는 사람들의 한 35% 정도는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백인이 반이 안 됩니다. 백인이. 우리 교민들도 많고 아시아 사람들도 많고 흑인도 많고 히스패닉도 들어있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바로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올 때 주로 뉴욕항을 통해서 들어온 것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뉴욕을 상징하는 말이 창조성, 다양성, 그리고 관용, 기업가 정신 등등 이런 것입니다. 이 뉴욕은 정말 이 도시 계획이 잘 된 도시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번지수로 집을 찾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 번지수를 잘 해석을 하면은 내가 찾고 있는 호텔이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길의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까지도 자동적으로 알 수 있게 번호가 붙여져 있습니다. 또 뉴욕은 이 밀집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스모그가 없습니다. 아주 공기가 좋은 데입니다. 물론 센트럴 파크가 있어가지고 녹지를 제공하고 이런 공원이 군데군데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여기는 바람이 많이 붑니다. 강바람, 허드슨 강에서 오는 바람, 바닷바람. 그리고 이 골바람이 강합니다. 이 건물들 사이로 부는 바람이 대단합니다. 여기에 독수리가 살고 있습니다. 도심 높은 건물에 독수리가 살고 있는데 독수리가 가끔 밤에 내려와서 쥐를 잡아 먹는다고 합니다. 이 뉴욕에서 한국인들이 진출해서 처음에는 흑인들이 하던 일을 하다가 점점 신분이 상승돼 가지고 지금 뉴욕 동심지에 코리아타운이라고 붙여진
곳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도심부에 있습니다. 이 뉴욕에 있으면은 좋은 점이 많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는 한 젊은 40대 한국 사람을 만났더니 뉴욕에 있으면은 세계 최고를 자동적으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뉴욕으로 몰려오고 국가 원수들이 방문하면은 월스트리트 가서 연설을 한다든지 해서 뉴욕에 살면 아주 손쉽게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뉴욕에 있으면은 창의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 뉴욕에 있는 여러 건물들을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이런 개념으로 건물을 만들었을까, 그 설계에 감탄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 디자인 정신이 뉴욕에 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제 갔던 데가 첼시 마켓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공장을 개조를 해가지고 이 백화점으로 만들었는데 그 공장의 아주 투박한 벽면이라든지 이 무슨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선풍기 이런 것을 그냥 두고 아주 멋진 정감 있는 슈퍼마켓 백화점으로 개조한 걸 보면서 디자인이 낡은 것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낡은 것을 새로운 것으로 만들면 이렇게 멋진 곳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뉴욕에 살면 세계에서 가장 멋진 사람들이 옵니다. 패션을 주도하는 도시가 밀라노, 파리, 이 뉴욕 아니겠습니까? 뉴욕에 와서 인상적인 것은 이 사람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주 키가 크고 옷을 잘 입고 인물이 잘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세계 최고의 사람들이 몰려들고 세계 최고의 음식이 여기 있고 링컨 센터를 주변으로 문화센터, 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등등, 줄리아드 음악, 구겐하임 뮤지엄, 그리고 모마라고 불리는 현대미술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등등 예술, 문화, 그리고 뉴욕 양키스 야구팀,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고 해서 권투시합을 자주 하는 그런 체육시설, 온갖 것이 세계 최고입니다. 세계 최고에서 살다가 보면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길을 받아가지고 또 자연스러운 그 문화 속에서 아주 사람이 깨어나게 되고 멋지게 되고 한다고 합니다. 이 워싱턴이 처음부터 미국의 수도였던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수도는 여러 번 바뀌었는데 프린스턴도 한때 미국 수도였고 필라델피아,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수도이기 전에 뉴욕이 1795년에서 1785년에서 1790년까지 맞습니다. 1785년에서 1790년까지 수도였습니다. 뉴욕이 수도였습니다. 조지 워싱턴 제1대 대통령은 뉴욕에서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분이 취임식한 장소가 월스트리트입니다. 월스트리트에 가면은 그 동상이 있고 바로 옆에 그 유명한 뉴욕의 정권 거래소가 있습니다. 권력의 상징 조지 워싱턴 동상, 그 옆에 금융, 경제력의 상징인 뉴욕 정권 거래소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뉴욕은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이민자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미국이 원래 이민의 나라죠. 이민자가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특히 유럽에서 박해를 피해 온 청교도들이 이 보스턴 근방에 상륙을 해가지고 미국의 독립정신의 기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 하면 연상되는 말이 The Free and the Brave입니다. 용감한 사람,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용감해야 한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용감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모토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구현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 뉴욕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 워싱턴 스퀘어가 60년대, 70년대에 히피 문화의 본산이었습니다. 히피 문화는 반기성 문화죠. 당시에 월남전에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히피 문화가 세계를 휩쓸었는데, 한국도 그때 머리를 길게 길러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찰관들을 시켜서 가위를 가지고 머리를 자르도록 하고, 또 미니스커트 단속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세월이 흐르니까 그 흔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뉴욕의 힘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뉴욕 문화를 무조건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고, 뉴욕의 좋은 점을 이렇게 많이 배우는 사람 중에 한국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니까 조국에 대해서 대단한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김정은 때문에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신문에만 보면은 김정은 이야기가 나온다. 더구나 이게 구체적으로 킴이란 말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면접을 하러 가면은 당신은 김정은하고 무슨 관계냐? 라고 묻는 사람들이 생긴다.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불만. 이제는 미국 사람들이 코리아 하면 노스 코리아를 워낙 신문에 많이 나니까 노스 코리아라고 전제하고 묻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김정은이라는 이 민족 반역자 때문에 이 해외 동포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불만은 촛불이었습니다. 촛불 혁명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 캔들라이트 레볼루션인데 그 말이 성립이 되느냐? 캔들라이트는 로man틱한 거고, 또는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때의 상징물인데 어떻게 그 옆에 피를 부르는 레볼루션이란 말이 붙을 수가 있느냐? 더구나 대한민국에서 혁명이 가능하냐? 혁명이 합법화될 수 있느냐? 이에 대해서 통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이 불만을 가진 것은 탄핵 과정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여기 사는 한국 사람들, 제2 동포들은 미국 사람들이 법치에 익숙해 있습니다. 합리정신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못한 한국 사람들보다는 더 객관적으로 탄핵 사태를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종합하면은, 첫째,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8대 0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수 있느냐? 미국에서는 8대 0이란 것은 독재국가에서는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8대 0이라는 만장일치의 판결 선고가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구속이 말이 되느냐? 구속이. 재판이라는 것은 공정한 게임인데, 그것은 검사와 피고인의 사이의 공정한 게임인데, 잡아놓고 하는 재판이 그게 공정하느냐? 사람을 잡아놓고 재판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하는 이런 울분을 토하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한국민들의 배신의 분노를 느낀다는 말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여기 와 있는, 여기 성공한 제2 동포들은 대충 30년, 40년 전에 그 어려운 시절에 용감하게 결단을 해가지고 가족을 끌고 이 기회의 땅인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애국자들입니다. 투지도 대단한 분들입니다. 북한 출신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바라보는 오늘날의 한국은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한국은 천국 다음에 한국인데 어떻게 헬조선이라고 저주할 수가 있느냐. 어떤 분들은 화가 난다고, 탄핵 사태를 구경하다 화가 난다고 회사에 있던 텔레비를 부순 분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울분을 가누지 못하고 도박을 해가지고 한 3만 달러 날렸다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또 어떤 80대 넘으신 분은 그 이후로는 수염을 깎지 않는다면서 수염을 허옇게 기르고 있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옛날에 여기 처음 왔을 때는 나는 코리안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 나라가 잘 되니까 이제 당당하게 나는 코리안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다시 나는 코리안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울분이었습니다. 여기에 답을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일 것입니다. 지금 재외 동포가 700만 넘었습니다. 미국에 230만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라를 걱정하도록 한다는 것은 참 면목이 없습니다. 저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부서진 바로 그 옆자리에 올라 있는 원 월드 전망대입니다. 원 월드 빌딩의 전망대가 피레침처럼 저렇게 아주 가늘게 서 있습니다. 저것은 어떤 도전에도 굴하지 않고 재건된 문명의 상징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은 대한민국의 문명을 건설한 사람입니다. 지금 좌익 사상에 묻던 자들이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잡고 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파괴, 문명 파괴로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카에다처럼 문명을 부수지 않도록 견제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살아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야 재미동포들이 편하게 살고 조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가장 자랑스러운 말이 나는 로마인이었다 라고 하듯이 나는 코리안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조국에 계시는 사람들, 저도 곧 돌아갑니다만 열심히 이 자유를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자유는 용감한 사람들만이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용감한 사람이 아니면은 자유는 사치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뉴욕의 워싱턴 스퀘어 파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